운명은 때때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화려한 조명이 가득한 명품 백화점, 그리고 그곳에 들어선 낡은 코트의 소녀. 그녀가 손을 뻗은 순간 차가운 목소리가 공간을 가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멸시와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소녀는 조용히 손을 거둡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이 순간을 평생 잊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지금부터 가슴 깊이 스며드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백화점 문이 열리는 순간 부드러운 음악과 은은한 향수가 한별의 코끝을 간지럽혔다.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서는 듯한 감각이었다. 높은 천장에서 내려오는 샹들리에의 빛이 수천 개의 별처럼 반짝이며 공간을 채웠고, 그 화려한 조명 아래 진열된 옷과 가방들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정교한 손길로 빚어낸 예술품처럼 존재감을 뿜어냈다. 한별은 망설임 끝에 문턱을 넘었다.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낡고해진 코트 자락이 종아리를 스치며 그녀의 존재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곳의 모든 것은 그녀가 살던 세계와는 너무도 달랐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자 공기 속에 섞인 고급스러운 향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한별의 시선이 자석에 이끌리듯 쇼윈도를 향했다. 투명한 유리 너머로 은빛 조명이 드레스 한 벌을 비추고 있었다. 마치 달빛 아래 물결치는 호수처럼 섬세한 레이스가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고, 허리 라인은 한 폭의 그림처럼 완벽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지금껏 본 어떤 옷보다도 아름다웠다. 손끝으로 살짝 닿기라도 하면 그 섬세한 원단이 물 위에 떠다니는 안개처럼 흩어질 것만 같았다. 꿈속에서나 볼 법한 환상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듯했다. 멀리서 낮은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를 찔렀다. 한별은 몸을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다. 유리처럼 투명하고 깨끗한 화장과 완벽하게 다림질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그녀를 향해 시선을 던지며 속삭이고 있었다. 주고받는 말소리는 작았지만 그녀의 귀에는 타악기처럼 선명하게 박혔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애가 들어와? 거짓골하고 와서는 명품이 뭔지는 알까 몰라. 그들의 말이 공기 중에 퍼지며 한별의 볼을 뜨겁게 달구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무의식적으로 옷깃을 움켜쥐었다. 마른 침을 삼키며 한별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았다. 낡은 코트, 오래 신은 구두, 칠이 벗겨진 손톱. 그럴 줄 알면서도 그래도 이 옷을 보고 싶었다. 이 원단, 이 바느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을까? 그저 그것이 궁금했을 뿐이었다. 한별은 망설이는 손길로 유리장 너머의 드레스를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쇼윈도에 닿았을 때 찬 유리의 감촉이 손끝을 통해 전신으로 전해졌다. 그 손 치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한별의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다. 금방이라도 등뼈가 부러질 것 같은 압박감이 밀려왔다. 주변이 물을 들이부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백화점 안을 오가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별에게로 쏠렸다.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다. 그녀가 돌아보기도 전에 또박또박 울리는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며 다가왔다. 마치 시계 초침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그러나 각 걸음마다 한별의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압박감을 안겨주었다. 마침내 그 발소리가 멈췄고 한별의 눈앞에 한 여성이 우뚝 서 있었다. 서유진이었다.
우아한 정장이 그녀의 완벽한 실루엣을 감싸고 있었고 단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정돈된 머리칼은 조명 아래서 검은 비단처럼 빛났다. 그녀는 한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검고 날카로운 눈동자가 찬란한 조명 아래 서늘하게 빛나며 한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했다. 어디서 이런 천박한 아이가 들어왔어? 서유진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지만 그 음색에는 뱀의 혀처럼 날카로운 경멸이 담겨 있었다. 한별은 당황스러움에 입을 다물었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차가운 기운이 몸을 휘감으며 손끝까지 떨리게 했다. 이 여자의 눈빛이 왜 이렇게 낯설지 않은 걸까? 이상하리만치 익숙한 듯한 감각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하지만 생각할 틈도 없이 서유진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롭게 한별을 파고들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브랜드에 손을 대겠다고? 명품이 뭔지도 모르는 애가? 그 말은 마치 투명한 유리벽이 한별과 서유진 사이에 내려앉는 듯했다. 한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백화점 안에 있는 그녀를 쏘아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의 피부를 송곳처럼 파고들었다. 그 눈길 하나하나가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만 같았다. 이 손때 묻은 손으로 우리 옷을 만지지 마. 서유진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한별의 가슴을 후벼 팠다. 순간 한별은 자신의 위치를 깨달았다. 이곳은 그녀가 설 자리가 아니었다. 그저 유리창 너머로 바라볼 수 있는 세계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억울함이 가슴을 조였다. 그녀는 옷을 훔치려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재봉선이 쓰였는지, 어떤 원단이 사용되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것이 그렇게 큰 죄였을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녀를 불결한 존재처럼 취급했다.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시선이 한별을 옥죄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한 채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나가. 서유진이 다시 한번 차갑게 명령했다. 그 목소리에는 조금의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불필요한 것을 치우듯 그녀를 이 공간에서 제거하려는 의지만이 느껴졌다. 백화점 직원들이 슬금슬금 다가왔다. 한별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도망치듯 몸을 돌렸다.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는 순간 안과 밖의 세계가 분리되듯 그녀의 앞이 막혔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치며 그녀를 현실로 불러왔다. 밤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뜨거운 뺨을 때렸다. 한별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가슴이 아파왔다. 창피함과 분노, 그리고 자책감이 뒤섞여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녀는 알았다. 눈물은 억지로 삼켰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반드시 성공해서 저 무대에 서겠다. 그리고 저 사람을 이기겠다. 그 다짐은 한별의 가슴 깊은 곳에서 불씨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약하게 하지만 결코 꺼지지 않을 불꽃으로. 눈을 감으면 희미한 장면들이 물안개처럼 떠오른다. 어렴풋한 불빛이 깜빡이는 모습, 어딘가에서 들리던 자장가 같은 부드러운 음률, 그리고 누군가 한별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던 따뜻한 온기. 그 온기는 시간이 지나도 한별의 피부에 각인된 듯 선명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그 따뜻함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마치 유리 너머로 본 풍경처럼 분명히 있었지만 만질 수 없는 기억이었다. 한별은 21살이었다. 마른 어깨와 작은 체구였지만 그 눈빛만은 누구보다 단단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입양된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비밀도 충격도 아니었다. 그저 그녀의 삶의 일부였다. 가난한 노부부는 겨울밤 시장 골목 한편에 버려진 그녀를 발견했다. 울음소리가 아니었다면 지나쳤을지도 모를 작은 꾸러미 속에 한별은 있었다. 할머니는 허름한 시장 골목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했고 할아버지는 동네 끝자락에 자리한 고물상을 지켰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어떻게든 한별에게 따뜻한 밥 한 끼는 꼭 챙겨 먹였다. 가난했지만 그 집에는 사랑이 넘쳤다. 이름이 생각 안 난다고 하니까 별이라고 할까? 별처럼 눈이 초롱초롱해. 너는 오늘부터 한별이다. 그렇게 한별이 되었다. 국밥집의 작은 부엌에서 할머니가 끓이는 육수 냄새는 한별의 어린 시절을 감싸는 포근한 기억이었다. 뚝뚝 떨어지는 고기 기름이 맑은 국물 위에 동그란 원을 그릴 때면 할머니는 종종 한별을 불러 맛을 보게 했다. 우리 한별이 뭐든 손재주가 좋네. 나중에 뭐가 될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항상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한별을 향한 무한한 기대가 담겨 있었다. 거친 손으로 한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할머니는 그렇게 물었다. 주름진 눈가는 한별을 바라볼 때면 항상 반달처럼 휘었다. 그럴 때마다 한별은 작은 손으로 종이 위에 그림을 그렸다. 아름다운 옷, 긴 드레스, 화려한 장식들, 머릿속으로 상상한 디자인들을 스케치하며 그저 즐거웠다. 종이와 연필만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했다. 할머니는 그런 한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작은 즐거움이 언젠가 삶을 바꿀 꿈이 될 줄은 그때의 한별은 몰랐다.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국밥집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든 오후, 한별은 구석에 놓인 작은 TV 앞에 앉아 있었다. 선풍기 바람이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간지리는 가운데 화면 속에서 화려한 패션쇼가 펼쳐지고 있었다. 눈부신 조명 아래 길고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모델들이 긴 다리를 한 걸음씩 내디디며 런웨이를 걸어갔다. 각각의 드레스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였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한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모델들의 발걸음 소리가 한별의 심장과 함께 울렸다. 그리고 그 무대의 끝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차분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 서유진. 화면 하단에 세계적인 디자이너라는 자막이 흘러갔다. 그녀의 주변으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춤을 추었고 기자들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서유진은 그 소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서서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질문에 답했다. 패션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사람을 표현하는 도구죠. 우리가 입는 옷은 우리의 정체성이자 언어입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한별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심장을 꽉 쥐고 흔드는 것 같았다. TV 속 서유진의 눈빛에는 한별이 그토록 갈구하던 확신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 소망이 가슴속에서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때 한별은 14살이었다. 세상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나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미래를 선명하게 보았다. 그날부터 그녀는 국밥집 한 구석에서 낡은 공책을 펼쳐놓고 옷을 그리기 시작했다. 손님들이 남긴 신문에서 패션 관련 기사를 오려 모았고 길거리에서 주운 패션 잡지는 그녀의 보물이 되었다. 밤이면 할머니가 주무신 후 작은 전구 아래서 밤늦도록 디자인을 스케치했다. 하지만 꿈을 꾸는 것과 현실은 달랐다. 한별의 길 앞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높게 솟아 있었다. 돈이 없었다.
그것이 가장 큰 장벽이었다. 명문 디자인 학원은 엄두도 낼 수 없었고 유명한 패션 학교는 수업료가 몇백만 원씩 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이미 한별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휘었다. 더 이상의 부담을 드릴 수는 없었다. 대신 한별은 직접 몸으로 익히기로 했다. 책으로 배울 수 없다면 손으로 배우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그녀의 고된 여정이 시작되었다. 고등학교가 끝나면 곧장 공장으로 달려갔다. 동네 외곽에 있는 작은 의류 공장에서 원단을 자르고 바느질을 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발바닥이 불에 댄 듯 아팠고 손가락에는 실밥이 엉키고 바늘에 찔린 자국이 셀 수 없이 많았다. 공장 안은 언제나 분주했고 기계 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귀가 멍했다. 야, 너 이거 박음질 틀렸어. 다시 해. 사장은 거칠게 소리쳤고 한별은 묵묵히 고쳐야 했다. 때로는 눈물이 나올 정도로 피곤했지만 그 속에서 패턴과 재봉법을 하나씩 익혀나갔다. 매일 밤 국밥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길고 어두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밤이면 국밥집 구석에서 할머니가 주신 작은 재봉틀로 남은 천 조각들을 이어붙였다. 작은 인형 옷을 만들면서 스스로 디자인을 익혔다. 때로는 실수로 손가락을 찔러 피가 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한별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그 고통마저도 그녀를 한 걸음 더 성장시키는 과정이라 여겼다. 그렇게 몇 년을 버텼다. 학교와 공장, 그리고 밤의 연습 사이에서 그녀의 청춘은 빠르게 흘러갔다. 친구들이 놀러 다니고 데이트를 할 때 한별은 바느질과 디자인에 몰두했다.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그녀의 꿈은 그 외로움보다 더 컸다. 그러던 어느 날 19이 되었을 때 우연히 한 의류 브랜드에서 패턴 제작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언니가 알려준 정보였다. 한별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진짜 기회였다. 한별은 용기를 내 지원했다. 밤새 이력서를 다듬고 그동안 만들었던 작품들의 사진을 첨부했다. 인터뷰 당일 그녀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회사로 향했다. 높은 빌딩 앞에 서자 다리가 떨렸지만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인터뷰 자리에서 매니저가 물었다. 세련된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한별을 위아래로 훑었다. 디자인 학원은 다녀봤어요? 한별은 잠시 망설였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아니요. 직접 배웠어요. 의류 공장에서 3년 동안 일했습니다. 매니저는 흥미롭다는 듯이 한별의 손을 보았다. 거칠게 굳은 손끝, 바느질로 생긴 작은 흉터들. 그 손은 한별의 여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공장에서 일했나 보네. 괜찮아. 여기서는 많이 배울 거야. 너같이 열정 있는 친구가 필요했어. 그렇게 한별은 처음으로 진짜 패션업계에 발을 들였다. 비록 아르바이트였지만 직접 원단을 만지고 패턴을 배울 수 있는 자리였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그녀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드디어 꿈의 한 걸음 다가선 느낌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브랜드가 바로 서유진의 브랜드였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한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TV에서 보았던 그 서유진, 그토록 동경했던 디자이너의 브랜드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운명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 그녀가 백화점에 갔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패턴을 만들면서도 한별은 실제 완성된 옷이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했다. 서유진이 디자인한 옷은 어떤 감촉일까? 어떤 방식으로 재단되었을까?
패턴실에서 보는 것과 실제 매장에서 진열된 모습은 다를 테니 그 차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일부러 쉬는 날을 내어 그녀는 그 브랜드가 있는 백화점을 찾아갔다.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의 일부를 아껴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다. 그러나 결과는 그토록 동경했던 사람에게 모욕을 당했다. 천박한 아이, 손때 묻은 손, 우리 브랜드에 어울리지 않는 애라는 말들이 귀에 맴돌았다. 서유진의 차가운 눈빛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한별의 가슴을 찔렀다. 그 순간 한별은 깨달았다. 나는 저 사람이 만든 세계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현실은 쓰디썼다. 마치 모든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동경했던 서유진은 화면 속의 모습과 너무도 달랐다. TV에서 보았던 부드러운 미소와 우아한 말투는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거만한 여성만이 있었다. 하지만 그래서 포기할 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흘린 땀과 눈물, 그 모든 노력을 하루아침에 포기할 수 있을까? 한별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눈물을 삼켰다. 입술이 떨리고 가슴이 아팠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얼굴, 그들이 그녀에게 건넸던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그리고 그녀 자신의 꿈. 그것들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했다.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걸으면서 한별은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언젠가 저 여자가 나를 인정할 날이 오겠지. 그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다짐은 별빛처럼 차갑고도 선명했다. 그리고 그 별빛은 한별의 이름처럼 그녀의 길을 밝히기 시작했다. 백화점을 나와 한별은 한동안 길가에 멍하니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분주했고 높은 빌딩들의 불빛이 찬란하게 빛났지만 그녀의 시야는 눈물로 흐릿했다. 길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차들의 경적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만 그녀의 귀에는 오직 한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이 손때 묻은 손으로 우리 옷을 만지지 마.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서유진의 차가운 눈빛, 경멸이 담긴 표정. 가난한 아이, 천박한 손, 어울리지 않는 사람. 그 모든 단어가 가시처럼 한별의 가슴을 찔렀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네온사인 불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손끝이 떨렸다. 한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거칠고 작은 흉터가 남아있는 손끝. 바느질로 굳어진 손바닥. 그동안 무수히 바늘에 찔리고 원단을 자르며 생긴 흔적들이었다. 그 손은 그녀의 여정, 꿈을 향한 노력, 포기하지 않았던 모든 순간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그 손이 부끄러운 것으로 취급받았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주머니에 넣으며 한별은 이를 악물었다. 관자놀이의 핏줄이 불쑥 솟았고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결의가 뒤섞였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그녀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그림자를 만들었다. 절대 여기서 끝내지 않을 거야. 그 다짐은 외침보다 더 강하게 그녀의 마음에 새겨졌다. 뒤돌아보지 않고 한별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다. 서유진은 쉰넷이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빛, 한치의 흐트러짐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자세. 그녀는 벌써 패션계의 전설이 되어 있었다. 구청 앞 작은 봉제 공장에서 재봉사로 시작해 장학금을 받아 유학을 다녀오고 결국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를 일군 입지전적 인물이었다. 그녀의 아틀리에는 항상 정돈되어 있었다.
흰 벽에는 그녀가 디자인한 옷의 스케치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원단 샘플은 색상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졌다. 높은 천장의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통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유일한 상처가 있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깊이 묻어둔 아픔이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뉴욕 컬렉션을 준비하던 해였다. 디자이너로서의 경력이 막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그때 3살이었던 딸이 사라졌다. 롯데월드 놀이공원에서 눈을 뗀 몇 초 사이였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날이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놀이기구의 경쾌한 음악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아이는 작은 손을 흔들며 엄마, 저기 풍선 하고 외쳤다. 붉은색 풍선을 향해 뛰어가는 아이의 까만 머리카락이 햇살에 반짝였다. 서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지갑을 열고 있었다. 단 몇 초였다. 아이에게서 눈을 뗀 것은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다. 딸의 분홍색 원피스 자락이 사라진 순간 서유진의 세계는 멈췄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분명 근처에 있을 거라고,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놀이공원은 혼돈의 도가니가 되었다. 그녀의 목이 쉴 때까지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경찰이 나섰고 전국으로 전단지가 뿌려졌다. CCTV를 확인하고 목격자를 찾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작은 소녀는 마치 안개처럼 사라졌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서유진은 애써 그 상처를 지운 채 살아왔다. 이제 아이는 사라졌고 자신의 삶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었다. 혹은 믿으려 했다. 그 대신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녀의 성향은 더욱 강해졌고 감정을 드러내는 일은 줄었다. 마치 얼음 성벽을 두른 듯 차갑고 단단한 외피를 만들었다. 한별은 백화점에서의 모욕적인 경험 이후에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패턴 제작 아르바이트를 계속했고 밤새 연습한 그녀의 손재주는 점점 더 회사 내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작업실은 그녀에게 위안을 주는 공간이었다. 바느질 소리, 가위로 천을 자르는 소리, 다림질하는 옷에서 나는 김 냄새,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진정시켰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작업실에서 재봉틀을 돌리고 있을 때였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이 작업대를 비추고 있었고 한별은 섬세한 손길로 새로운 패턴을 완성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춤을 추듯 원단 위를 움직였다. 한별아,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디자인팀의 한 직원이 물었다. 30을 훌쩍 넘긴 그녀는 회사에서 몇 안 되는 한별에게 친절한 사람 중 하나였다. 그녀의 손에는 한별이 지난주에 만든 원피스 샘플이 들려 있었다. 원래 주어진 패턴에 한별이 살짝 변형을 가한 디자인이었다. 한별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를 내기가 망설여졌다. 혹시라도 자신이 패턴을 마음대로 바꾼 것이 문제가 될까 걱정되었다. 하지만 직원은 눈을 빛내며 말했다. 너 디자인 감각이 꽤 좋은데? 공모전 한번 나가봐. 한별의 손이 재봉틀 위에서 멈췄다. 목구멍이 마른 듯한 느낌이 들었다. 공모전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희망의 떨림이 담겨 있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신진 디자이너 공모전. 우승하면 유명 디자이너들과 협업할 기회도 있어. 내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성 있을 것 같아. 한별은 잠시 망설였다. 공모전이라.
자신이 과연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고 독학으로 배운 것이 전부였다. 그런 자신이 디자이너들과 겨룰 수 있을까?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을 휘감았다. 하지만 머릿속을 스치는 말이 있었다. 백화점에서 서유진이 내뱉었던 그 말. 명품이 뭔지도 모르는 애가. 그 말은 한별의 가슴 깊이 박혀 있었다. 자신을 무시했던 그 눈빛, 그 목소리. 한별은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얼굴이 조금씩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정과 다른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저, 해볼게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한별은 밤을 새워가며 디자인을 그렸다. 작은 원룸에서 형광등 아래 앉아 연필을 쥔 손가락이 종이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때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는 그들이지만 항상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원단을 직접 고르기 위해 동대문 시장을 헤맸다. 밤새 불이 켜진 시장의 좁은 골목을 누비며 수많은 원단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다. 부드러운 촉감과 단단한 내구성을 가진 완벽한 원단. 그녀의 디자인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재료였다. 작은 재봉틀을 돌리며 바느질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았다. 때로는 손가락에 피가 날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는 것도 모른 채 오직 디자인에만 집중했다.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줄 거야. 그 마음으로 한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작품에 쏟아부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했지만 깊은 감성이 담겨 있었다. 가난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 국밥집의 따뜻함, 할머니의 거친 손길에서 느꼈던 사랑, 그 모든 것이 옷의 라인과 패턴에 녹아들었다. 며칠 뒤 서유진의 비서가 우연히 작업실을 지나가다 한별을 보았다. 한별은 창가에 서서 햇살을 받으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를 손가락으로 매만지며 고민하는 듯했다. 금빛 햇살이 그 작은 장신구에 반사되어 빛났다. 비서는 무심코 시선을 주었다가 순간 굳어졌다. 그의 발걸음이 멈췄고 숨이 턱 막히는 듯했다. 저건? 펜던트는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디자인만큼은 선명했다. 작은 별 모양의 펜던트, 가운데에는 섬세하게 새겨진 무늬가 있었다. 그것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디자인이었다. 서유진이 딸을 위해 직접 디자인해 만든 유일한 장신구. 단 하나뿐인 특별한 물건이었다. 비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건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잖아.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한별의 나이, 생김새, 그리고 그 펜던트.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듯했다. 비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다. 이 사실을 서유진에게 알려야 할까? 그것이 옳은 일일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는 조심스럽게 서유진에게 다가갔다. 유리창이 넓게 펼쳐진 사무실에서 서유진은 새로운 컬렉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대표님, 서유진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항상 그렇듯 담담했다. 무슨 일이죠? 비서는 목이 마른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여졌다. 잘못된 추측이라면 서유진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이라면 혹시 수진이 그 아이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서유진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흔들렸다. 창밖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서늘했다. 내 딸 수진이는 죽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비서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서유진의 얼굴에는 더 이상의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러나 서유진이 다시 서리로 눈을 돌린 후에도 비서의 머릿속에는 한별의 얼굴과 펜던트가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갈등했다. 두 사람 사이에 진실이 있다면 그것을 알려야 할까? 아니면 시간이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맑았다. 어딘가에서 한별은 자신의 디자인을 완성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유진은 여전히 자신의 상처를 감추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미묘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공모전 본선 무대는 눈부시게 빛났다. 높은 천장에서 내려오는 수십 개의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위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객석에서는 카메라 플래시가 밤하늘의 별처럼 연신 터졌다. 공기 중에는 기대감과 긴장감이 묻어났다. 패션업계의 거물들이 앞자리에 나란히 앉아 신진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예리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판단 하나가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었다. 한별은 무대 뒤 어두운 대기실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다.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모른다. 손끝이 살짝 떨렸고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이 뛰었다. 하지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을 다잡았다. 손바닥에 남은 작은 상처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여기까지 온 여정을 되새겼다. 여기까지 왔어. 이제 보여줄 일만 남았어.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작품들을 점검했다. 모델들이 옷을 갈아입는 소리,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부산한 움직임, 스태프들의 전달 사항이 뒤섞인 소음 속에서도 한별은 오직 자신의 작품에만 집중했다. 각 옷의 라인, 바느질, 디테일까지 완벽해야 했다. 그녀의 인생이 걸린 순간이었으니까. 드디어 순서가 되었다. 한별의 작품이 무대에 등장하기 직전 사회자의 목소리가 객석에 울려 퍼졌다. 다음은 신진 디자이너 윤한별의 작품입니다.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별빛의 흔적 컬렉션을 소개합니다. 무대의 조명이 한순간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그리고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의 모습을 드러냈다. 오로라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소재로 만든 드레스가 조명을 받아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어서 다른 모델들이 한별이 만든 드레스를 입고 차례로 걸어나갔다. 한별의 디자인은 화려한 장식이나 과장된 실루엣이 없었다. 대신 절제된 아름다움이 그녀의 작품 속에 깃들어 있었다. 부드럽게 흐르는 라인, 완벽한 균형감, 섬세한 디테일이 조화를 이루며 우아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다. 각 작품마다 한별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의 국밥집, 고물상에서 보았던 별빛, 그리고 그녀가 간직해온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까지. 관객석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감탄하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고 누군가는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다. 한별은 무대 뒤에서 그 모든 반응을 지켜보았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심사위원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남겼다. 몇몇은 한별이 누구인지 서로 수군거리기도 했다. 저 디자이너 어디서 배웠대? 라는 질문이 오갔다. 마지막 모델이 무대를 빠져나가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한별은 그 침묵 속에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때였다.
싸구려 감성이네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그 소리는 차가운 얼음 조각처럼 한별의 가슴에 박혔다. 객석을 바라보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서유진이었다. 그녀는 심사위원석 한가운데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작품을 바라보고 있었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단발머리, 깔끔한 블랙 수트, 그리고 그 차가운 눈빛. 한별이 백화점에서 만났던 그 서유진 그대로였다. 재봉은 정교하지만 디자인이 고급스럽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는 명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말에 좌중이 조용해졌다. 심사위원들의 웅성거림이 멈추고 객석의 시선이 모두 서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의견은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패션계의 여왕이라 불리는 그녀의 판단은 곧 업계의 판단이 되곤 했으니까. 한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그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다. 모든 감각이 서유진의 목소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디자인에는 감정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옷들은 감정보다는 단순한 실력만 보이네요. 어딘가 공허하달까? 영혼이 빠져 있어요. 서유진의 말투는 단정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차가운 칼날처럼 한별의 가슴을 찔렀다. 감정이 없다니, 영혼이 빠져 있다니. 한별은 그 옷들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할머니의 따뜻함, 자신의 외로움, 꿈을 향한 간절함까지. 결국 그녀의 작품은 끝내 심사에서 제외되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서유진의 의견에 동의한 듯 한별의 이름은 결승 진출자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무대 위에서 우승자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한별은 고개를 숙였다. 박수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무대를 떠나 있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한별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조명이 꺼진 어두운 대기실에서 그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심장이 쿵, 쿵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모든 노력이, 간절함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 건가? 하지만 그때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한별 씨,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낯선 목소리에 한별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 앞에는 중년의 남성이 서 있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친절해 보이는 눈빛. 그는 명함을 건넸다. 김민재, JM 패션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다. 한별은 그 이름을 알았다. 서유진의 브랜드와 경쟁하는 유명 패션 하우스의 수장이었다. 당신의 디자인을 높이 평가했어요. 서유진의 말과는 달리 저는 당신의 작품 속에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혹시 우리 브랜드에서 일해볼 생각 없어요? 순간 한별은 숨을 멈췄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지금 그녀에게 직접 제안을 하는 건가? 서유진의 경쟁사에서? 한별의 눈이 커졌다. 정말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김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당신의 디자인 감각은 우리 브랜드가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신선하면서도 깊이가 있어요. 다음 주에 사무실로 와보세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 순간 한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안도감이 섞인 눈물이었다. 그녀가 바라보는 곳은 더 이상 서유진의 브랜드가 아니었다. 더 넓은 세계, 자신만의 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몇 주 후 한별의 첫 컬렉션이 JM 패션의 패션쇼에서 발표되었다. 한별의 이름이 새겨진 초대장이 각계 유명 인사들에게 전달되었고
수많은 기자들이 참석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이번에도 절제된 아름다움을 추구했지만 더 자신감 있고 대담해졌다. 별의 여정이라는 이름의 이 컬렉션은 한별의 개인적인 이야기, 그녀의 여정과 성장을 담고 있었다. 그날 서유진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김민재의 초대를 받아 참석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다. 단지 경쟁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리였을 뿐. 그러나 우연히 펼쳐든 프로그램북에서 한별의 이름을 본 순간 심장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 이름은 어딘가 익숙했다. 아니, 그냥 익숙한 게 아니었다. 그 이름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울림이 있었다. 그리고 쇼가 시작되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에 등장했다. 서유진은 무심코 그 옷을 바라보다가 순간 몸이 굳어졌다. 모델들이 런웨이를 걷는 순간 서유진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 디자인, 그 실루엣. 너무나도 익숙했다. 익숙했다. 너무나도 익숙했다. 20년 전 그녀가 첫 패션쇼에서 발표했던 라인의 느낌과 너무도 비슷했다. 특히 그 드레스의 뒷모습, 등을 타고 내려오는 섬세한 주름의 흐름, 그리고 허리 라인의 미묘한 곡선. 그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듯했다. 그녀의 첫 컬렉션, 딸이 사라지기 전에 만들었던 그 작품들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딸아이를 옆에 두고 첫 컬렉션을 정말 오래 준비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딸아이 앞에서 연습 삼아 옷을 설명하기도 했다. 서유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어떻게 이럴 수가. 한별은 어디서 이런 디자인을 배웠을까? 혹시라도. 쇼가 끝나고 한별이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무대에 올랐다. 객석의 박수 소리가 천장을 울렸다. 서유진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별의 미소, 그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목에 걸린 펜던트, 별 모양의 그 작은 장신구가 조명 아래 빛났다. 그 순간 서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냈다. 다음 날 서유진은 비서를 불렀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한별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DNA 검사를 준비해 주세요. 비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이 순간이 올 것을 예상했던 듯했다. 며칠이 지났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서유진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서유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한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한별의 이력서였다. 고아원에서 자란 기록, 작은 국밥집에서 자란 어린 시절, 옷을 만들기 시작한 나이. 모든 것이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다. 비서는 말을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다. 대표님, DNA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유진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했다. 일치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비서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별 씨는 대표님의 따님이 맞습니다. 그 순간 서유진의 눈앞이 아득해졌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20년 전 그토록 찾아 헤매던 딸이, 그리고 최근에 그토록 멸시했던 그 아이가 한 사람이었다니. 한별은 서유진의 잃어버린 딸이었다. 그리고 서유진은 모르는 사이 자신의 아이를 상처 입혔다. 눈앞에서 성공한 디자이너가 되어
다시 나타난 딸. 그녀의 작품 속에서 느꼈던 익숙함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의 울림이었다. 서유진의 재능이 한별에게 그대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서유진은 숨이 가빠졌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오랜 시간 얼음처럼 얼어붙었던 그녀의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기쁨, 후회, 죄책감,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와서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별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그런 권리가 자신에게 있을까?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줬는데 지금 와서 엄마라고 나타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맑았다. 20년 전 딸을 잃었던, 그리고 지금 다시 찾은 그날처럼 푸른 하늘이었다. 패션쇼가 끝난 뒤에도 조명이 꺼지지 않았다. 넓은 홀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열렬한 박수를 쳤다. 그 소리는 마치 비가 내리는 듯한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은빛 섬광을 만들어내고 기자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현장을 중계했다. 그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홀 안을 가득 채웠다. 신진 디자이너 한별, 패션계를 뒤흔들다. 차세대 디자이너 서유진 브랜드를 위협하다. 혜성처럼 등장한 디자이너 윤한별, 그녀의 다음 행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한별은 런웨이 끝에 서서 작은 절을 했다. 객석에서는 더 큰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그녀가 꿈꿔왔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하지만 한별은 그 함성 속에서도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화려한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고요했다. 외적인 성공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평온함이 그녀의 표정에 담겨 있었다. 이제야 여기까지 왔다. 그녀의 마음속에 흐르는 감정은 단순한 기쁨이나 성취감을 넘어선 것이었다. 오랜 여정을 거쳐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는 깊은 안도감, 그리고 이제는 진정한 시작이라는 결의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일렁였다. 백스테이지는 축제의 장처럼 분주했다. 스태프들이 마무리 정리를 하고 모델들은 옷을 갈아입으며 한별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동료 디자이너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업계 관계자들은 명함을 건네며 협업을 제안했다. 그 모든 목소리와 움직임이 뒤섞여 한별의 주변은 소용돌이처럼 회전했다. 그때 한별은 백스테이지 문 앞에 홀로 서 있는 한 여성을 보았다. 서유진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다. 간결한 라인의 블랙 드레스에 최소한의 액세서리만 착용한 우아한 스타일. 하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다. 언제나 완벽하게 통제되던 그녀의 표정에 미세한 균열이 보였고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유진의 눈빛에는 한별이 전에 본 적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불안, 기대, 그리고 후회. 한별은 숨을 삼켰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는 듯했다. 마치 그녀와 서유진만 존재하는 공간이 된 것처럼 다른 모든 것들은 희미해졌다. 그녀는 천천히 서유진을 향해 걸어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발걸음은 묘하게 침착했다. 두 사람은 몇 초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침묵은 20년의 시간을 담고 있었다. 잃어버린 시간, 놓쳐버린 기회, 서로 알지 못했던 순간들. 서유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단단함이 사라지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내 딸이었어. 단순한 사실의 진술이었지만 그 말에는 형언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것은 인정이자 고백이자 용서를 구하는 말이었다. 한별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유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가슴 깊은 곳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어릴 적부터 품어온 의문,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최근 느꼈던 모든 상처와 혼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럼 왜 그랬어요? 한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러 질문이 담겨 있었다. 왜 그렇게 모욕했는지, 왜 끝까지 부정했는지, 왜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왜 그토록 차갑게 대했는지. 서유진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짧은 순간에도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것을 한별은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세월의 흔적과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두려웠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 목소리는 차가운 여왕의 목소리가 아니라 상처받은 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그때 널 잃고 다시는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죽었다고 생각했어. 내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실패였지. 매일 밤 악몽을 꿨어. 내가 어딘가에서 나를 부르는 꿈. 서유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런데 내가 내 앞에 나타났는데도 나는 너를 인정하기가 무서웠어. 만약 내가 정말 내 딸이라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인정해야 했으니까.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쌓아온 모든 방어막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그녀는 한별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그 한 걸음은 단순한 물리적 거리를 넘어 그동안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모든 벽을 넘는 용기 있는 발걸음이었다.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아. 내가 얼마나 너를 아프게 했는지도. 한별은 차갑게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걸 느꼈다. 오랜 시간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감정이 봄날의 얼음처럼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다. 늦었어요.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사실의 진술이었다. 서유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완벽한 자세가 무너지고 어깨가 작게 떨렸다. 그래, 늦었어. 그녀는 목소리를 삼키듯 떨며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자책이 묻어났다. 하지만 그래도 용서를 구하고 싶어? 내 딸에게, 내가 한별에게.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세상의 여왕으로 불리던 서유진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단지 자신의 아이를 잃은 한 어머니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항상 완벽하게 통제되던 그녀의 감정이 마침내 무너진 것이다. 한별은 오랜 침묵 끝에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 마침내 자신의 뿌리를 찾았다는 안도감. 엄마. 그 한마디가 입술을 떠나는 순간 서유진은 무너진 듯 그녀를 끌어안았다. 서유진의 품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그 품 안에서 한별은 어릴 적 희미하게 기억나는 그 온기를 다시 느꼈다. 기억 저편에 묻혀있던 감각이 되살아났다. 한별은 그대로 서유진의 품에 안겼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서히 그녀의 팔이 서유진의 등을 감쌌다. 오랜 시간 찾아 헤매던 안식처를 마침내 찾은 듯한 기분이었다. 눈물이 흘렀다. 한별의 눈에서, 서유진의 눈에서. 그 눈물은 아픔의 눈물이자 해방의 눈물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눈물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조금씩 알아갔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20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때로는 말다툼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갔다. 서유진은 한별에게 그녀가 어릴 적 좋아했던 것들, 성격,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다. 공원에서 놀 때 항상 찾던 오리 자장가를 들을 때 습관적으로 엄지손가락을 빨던 모습, 눈사람을 만들었던 겨울날의 추억.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별은 자신의 정체성의 퍼즐 조각을 하나씩 찾아갔다. 한별은 서유진의 브랜드에서 정식 디자이너로 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브랜드도 함께 운영하며 성장했다. 서유진은 그녀에게 조언을 해주었지만 그녀의 창의성을 존중했다. 두 사람의 디자인 철학은 다른 듯 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닮아 있었다. 서로의 영향을 받으며 두 사람의 작품은 더욱 깊이를 더해갔다. 함께 작업하는 동안 한별은 서유진이 얼마나 고된 노력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는지를 보았다.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노력과 희생. 그리고 서유진은 한별의 재능과 진정성, 그리고 그녀가 가진 따뜻한 시선을 배웠다. 그들은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갔다. 그리고 한별은 또 하나의 결심을 했다. 나처럼 꿈이 있지만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돕자. 그녀는 신진 디자이너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돈이 없어도 배우고 노력하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작은 공방을 열어 재능 있는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장학금을 만들어 유학 기회를 제공했다. 한별이 겪었던 그 어려운 길을 다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덜 험난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서유진은 처음에 그 아이디어를 의아하게 생각했다. 경쟁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한별의 진심을 보며 그녀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결국 서유진도 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비평과 한별의 따뜻한 격려가 조화를 이루며 많은 젊은 디자이너들이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다. 그렇게 한별과 서유진은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다. 때로는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기도 했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모녀로서, 디자이너로서, 동료로서 그들은 서로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몇 달 후, 한별은 다시 그곳에 섰다. 그녀가 처음으로 무시당했던 바로 그 명품 백화점. 큰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향기와 음악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었다. 이번에는 고객이 아닌 초청된 디자이너로 이 공간에 서 있었다. 직원들은 깍듯이 인사했고 매장 안에는 그녀의 새로운 컬렉션이 전시되어 있었다. 한별의 브랜드 이름이 새겨진 태그가 옷들에 달려 있었다. 한별은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았다. 자신의 디자인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때의 그 쇼윈도를 보았다. 그녀가 처음으로 만져보려 했던 바로 그 유리창. 이제 그 안에는 한별의 드레스가 전시되어 있었다. 섬세한 레이스와 우아한 실루엣의 드레스는 조명 아래에서 마치 살아있는 듯 빛났다. 그녀를 비웃던 직원들이 이제는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를 천박한 아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의 이름을 경외의 목소리로 불렀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한별 자신이 세상을 바꾼 것이다. 한별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가 아니라 깊은 이해와 수용의 미소였다. 과거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나는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더 나아갈 거야.
그녀의 곁에는 서유진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의 온기 속에는 과거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함께할 수 있는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매장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났다. 그 별빛 아래 한별과 서유진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